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배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 나이에 뭘 더 배운다고. 이제 다 늦었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가장 큰 공부 아닌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명심보감의 구절은 그 생각에 잠시 멈춤을 걸게 만듭니다. 예기왈 옥불탁 불성기 임불학 부지에. 예기에서 말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옳음을 알지 못한다. 즉, 아무리 빛나는 옥이라도 거친 상태로는 장식품이 될 수 없듯이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그저 가능성에 머무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를 다듬고 빛나게 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막 캐낸 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은 흙투성이에 돌인지 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정성스레 갈고 다듬으면 그 안에서 맑은 빛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비로소 옥은 그릇이 되고 장신구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물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연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잠재력만 있을 뿐 세상에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재능만 믿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원래부터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학문과 지혜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 내려간 후에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농민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실제 생활 속에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배움을 포기했다면 아마 정약용은 단지 똑똑한 관리로만 기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한 분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는 꿋꿋이 글자를 배워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편지를 직접 쓸 수 있게 되었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군요. 그 모습이 바로 옥을 다듬는 과정 아닐까요? 늦게라도 배움을 시작한 순간 그분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옳음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의, 즉 옳고 바름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부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죠. 나는 이제 다 알았다 하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갈고 닦으며 옳음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옳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원석 같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겉은 거칠고 불완전했지만 배움과 경험이라는 도구가 우리를 갈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책 한 권을 읽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성찰하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옥을 다듬는 중입니다.
결국 진짜 빛나는 인생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옳음을 아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옥빛 같은 배움이 빛나길 바라며 이번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